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관련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 가정 양립, 그리고 교육 돌봄, 주거 지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늘은 저출생 위기 극복 특집 두 번째 편으로 이 교육 돌봄 관련 대책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아동권리보장원의 고금란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고금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아동권리보장원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관인지 잘 몰랐는데 어떤 기관인지부터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과 아동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가 가정 내의 보호와 가정 외 보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가정 내, 가정 외를 구분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비전도 거기에 닿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가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고 어제는 이제 정부가 저출생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그 인구 전략 기획부도 출범시키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대책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까지의 정책을 한번 쭉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이제 경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양육에서의 어떤 극복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정부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이행해야 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좀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는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요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 조직의 명칭들을 쭉 보면 기능 중심, 직능 중심의 명칭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그리고 뭐 산업자원통상부, 그다음에 노동청, 뭐 이 지금 이제 노동기획부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직능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가칭을 썼다고는 하지만 아동정책기획부라는 것 자체가 생애 전반적인 걸 다뤄볼 수 있는 그래서 시실날실을 좀 엮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명칭에서도 이런 걸 좀 엿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효과성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민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그 예산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실은 이게 100% 잘했다, 정말 못했다를 평가한다는 것보다는 다음 정책 마련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거든요. 그동안 그게 좀 미흡했다면 이번 기획을 통해서 처음부터 평가를 좀 염두에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서 제법 효과를 내겠다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산인데요. 이 부처를 설립하고 나서도 부처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중앙 부처의 예산을 심의하는 능력, 심의하는 걸 좀 해보겠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예산에 대해서도 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산만큼 정책을 입안하고 효과를 내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자로 국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부처가 생기면 그 부처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국회에도 생기게 될 텐데요. 의원님들의 그 맨파워, 그리고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정책의 방향, 그리고 국민들과 만나면서 좀 더 실효감이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법안을 재개정하고 이런 것들에 정말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효율성 면에서는 여타 저출생 문제와 견줘봤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양육과 돌봄에 집중한다는 게 어떤 위기 극복에 좀 효과적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저는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네. 사실 아동 중심으로 정책이 되지 않으면 청년 시대가 아동의 관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선택하지 않거나 그랬던 것이 저는 아동부터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가졌던 부정적 그 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 체득이면 이제 아동 시절에 경쟁 구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요. 예. 그 경쟁 구도를 극복해서 나왔는데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회 구조적 경쟁 압박감이 있을 거고 취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겪었던 어려움들 또 더구나 맞벌이 부모님의 부재가 있었다면 그들이 받는 영향은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아동 정책, 돌봄 정책, 양육 정책에 힘을 가해준다는 건 자라나는 청년 세대들을 향한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과거 정책들을 살펴보면 좀 양육 관련 현금 지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쪽에 좀 치중을 해 있어서 이제 과거 정책들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모든 정책이 긍정 효과만 부각되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 현금 지원이 적절한 곳에 됐느냐. 그리고 분절적이지 않았느냐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3년도 예산을 좀 살펴보면 약 47조 이 정도가 이제 현금성 지원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아동 정책에 쓰여 있느냐, 양육과 돌봄에 쓰여 있느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 나라가 현금을 많이 썼다고는 하지만 세계적 GDP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1.5% 정도 사용을 한 걸로 통계가 잡히는데요. 네. 이 예산은 그닥 높지 않아요. 보통 선진국에서는 2%를 상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지원이 실패했다라기보다 그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 약 기본을 깔았다면 이제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에도 네. 같이 힘을 보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방향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투자했던 돈들은 이제 밑거름이 되겠네요. 네. 네. 이 세부적인 그 교육 돌봄 대책들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특히 그 초등학생 늘봄 프로그램 같이 이런 좀 돌봄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는 노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늘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소수 의견으로는 아동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늘봄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늘봄 프로그램은 이제 출근 시간이 좀 이른 양육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오전부터 아동을 이제 학교에 아. 양육을 좀 돌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학교가 다 끝나고 8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방학 때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육 사각지대를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네네. 이 늘봄 프로그램 외에도 돌봄을 위해서 지자체 연결이나 기업 연결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돌봄 정책과의 연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나 누구나 라는 키워드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아동이 케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뭐 아동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 뭐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총선도 치러졌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당에서 뭐 저출생 관련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어떤 이번 대책이 공약들이 좀 어느 정도나 반영됐다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양당 모두가 이 정부 대책하고 크게 결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랬고 양육, 돌봄, 일가정, 양립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보이지 않았고요. 좀 더 효율감을 높이는 정책을 누가 내느냐 그리고 정부 정책 중에 보완점이 어디 있느냐를 논의했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생기고 나면 각자 양 당에서 낸 정책들을 좀 더 실행감 있게 내고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양당의 힘이 많이 필요하죠. 저희처럼 실행하는 기관에서도 국회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그 실행하는 데 훨씬 더 속도가 납니다.
네. 저출생 위기 극복에 뭐 여야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원장님께서 출생률 반전을 위해서 이제 아동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일명 아동청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오셨는데, 네. 이 만약 추진된다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아동 정책을 봐도 일면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노동 체계, 경쟁 체계에 맞춰서 아동 양육과 돌봄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정책들이 아동 입장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설계될 때 아동의 권익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네. 아동 정책이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교육부, 그다음에 여가부, 보건복지부.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시스템 통합 자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이걸 분절적이지 않도록 네네. 종합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청을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동 가정청이 생기면서 아동에 대한 정책을 훨씬 더 좀 힘있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좀 참조한 경향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